이 이야기는 카메룬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 지은이라는 젊은 여성이 4명의 남성을 만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지은 28세, 은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열정이 넘치는 여성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한 후 그녀는 꿈에 그리던 카메룬 한국 대사관에 부임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얻은 지은은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느꼈습니다. 야운데, 야운데. 수도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실감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기후, 분주한 거리 풍경은 한적한 서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곧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이곳에는 흥미롭고 유망한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교관으로서 지은의 업무는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국가 간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교민과 현지 기관 간 분쟁을 중재하며 카메룬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돕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어와 현지 언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은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업무를 통해 여러 현지인을 만났지만 특히 4명의 젊은 남성이 지은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카메룬인으로 각기 뚜렷한 개성과 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빌 24세. 전통 무용 예술에 열정을 가진 예술가로 유쾌하고 관대하여 주변에 웃음을 선사합니다. 살리 26세. 자급자족과 환경 보호에 헌신하는 농부로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박한 영혼을 지녔습니다. 아모리아 마우리 25세.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야망 있는 사업가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추구합니다. 무사 27세. 오직 교육 개선을 위해 힘쓰는 지역 교육, 단체의 리더로 폭넓은 비전과 열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지은과 이 남성들 간의 관계는 대사관의 문화교류 행사에서 짧은 대화로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녀는 그들을 동료로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그들에게 점점 끌리게 되었다. 그들과 함께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카페에서 노란 불빛 아래 이야기 나누는 밤들 속에서 지은은 그들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었다. 각 남성은 그녀에게 특별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나빌은 우아한 춤으로 지은에게 자유롭고 흥미진진한 감정을 선사했다. 살리는 농업과 자연에 관한 대화로 그녀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느낌을 주었고, 아모리는 대담함과 사업에 대한 열망으로 그녀에게 삶의 열정과 목표를 느끼게 했다. 무사는 교육과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그들을 단순한 동료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과 만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매번의 만남과 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외교관으로서 그녀는 이런 복잡한 감정 관계에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특히 문화와 가치가 매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감정의 게임에 빠져들었고 어느 누구를 선택할지 아니면 친구로만 지낼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은은 어느 결정을 내리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여정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은은 이렇게 복잡한 감정의 선택을 해야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 주 동안 4명의 젊은 남성을 만나면서 그녀의 마음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졌다. 대사관에서 바쁜 업무를 소화하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각 사람을 알아가려 노력했다. 다리가 탄탄하고 우아한 춤을 추는 박민호, 거칠어진 손이지만 풍요로운 농사를 꿈꾸는 김승재,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언제나 협상을 잘하는 이진환,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골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최동근. 문화교류 행사에서 시작된 인연은 지은이 그들을 자주 집으로 초대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한국 음식에 카메룬의 향신료를 더한 요리를 직접 준비했다. 김치볶음밥, 건조된 현지 생선과 함께 끓인 미역국,
민호는 김치의 매운맛에 감탄하며 즐겼고 승재는 시원한 국물이 더위 해소에 좋다며 칭찬했다. 진화는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 식당에 김치를 메뉴에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고 동근은 아이들을 초대해 볼 거라고 말했다. 각각의 식사마다 지은은 그들의 성격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다. 민호는 열정적이며 항상 춤 동작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승재는 겸손하며 해가 쨍쨍한 밭에서 쌀을 재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진화는 기민하고 상업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다녔으며 동근은 세심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단순히 친구가 아니었고 점차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4명의 친한 친구가 되어갔다. 어느 저녁 대사관 뒷마당에 불빛이 켜지고 모닥불이 타올랐다. 구운 닭고기, 카메룬식 오렌지 떡과 한국식 떡이 가득 담긴 쟁반이 놓였다. 민호는 민속 춤을 이끌며 지은에게 함께 돌며 춤을 추자고 했다. 승재는 치킨 꼬치를 들고 레몬을 짜며 지은을 도왔다. 진화는 작은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웃으며 이야기하며 웃음을 자아냈고 동근은 밤이 깊어가자 지은에게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스카프를 건네주었다. 북소리가 울리며 지은은 민호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승재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지은은 따뜻함을 느꼈다. 진환의 웃음은 항상 그녀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동근은 그녀를 부엌으로 인도하며 음료를 준비하며 섬세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모든 순간이 다르게 느껴지며 그녀는 친구와 사랑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었다. 모닥불이 꺼진 후 지은과 4명의 남성은 바위 의자에 둘러앉아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고 밤의 어둠 속에서 곤충들이 소공어렸다.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은아, 너는 내게 예술에서의 자유를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줬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춤을 가르쳐주고 싶어. 승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밭에 가서 씨앗을 뿌리는 법을 배울 거야. 땅은 내게 평화를 느끼게 해. 진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할 거야. 넌 나를 믿을 수 있겠지? 동근은 나뭇가지에서 이슬을 털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들에게 너가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그들의 달콤한 약속은 지은의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꽃을 피운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심장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4명의 남자가 모두 조용히 입을 다물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걸. 자신은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며 4명 모두 그녀의 마음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휴식을 위해 흩어지기 전 지은은 일어나며 머뭇거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정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며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승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평생을 두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진화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모든 폭풍을 지나갈 거예요. 동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저 당신이 행복하면 돼요. 그날 밤 지은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모닥불의 불빛이 벽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새로 시작한 일기를 열고 썼다. 4명의 사람, 4가지 이야기, 4가지 사랑의 방식.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뒤엉킨 적도 없다. 선택이 두려운 건 선택이란 다른 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할 것이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동안의 순간들을 되새겼다. 승재와 함께 밭으로 나갔던 시간, 민호와 함께 춤을 췄던 날, 진환과 함께 나눈 비즈니스 이야기, 동근과 함께한 수업 시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새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다. 밤이 깊어지며 곤충들의 소리가 그녀를 잠든 세계로 이끌었다. 꿈속에서 지은은 무성한 논밭 속에 서 있었다. 4명의 익숙한 모습이 그녀 옆에 서 있으며
모두 함께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몸 전체로 따뜻함을 느꼈고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사랑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명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침이 밝았다. 카메룬의 태양이 다시 지은을 맞이하며 눈을 뜨게 했다. 그녀는 오늘이 많은 감정의 기복을 가질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스스로 다짐한 것이다.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펼쳐지든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복잡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걸을 자격이 있다. 방문을 두드리며 민호가 말했다. 일어나, 오늘은 우리 커뮤니티 공연이 있어. 승재는 쌀 씨앗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그 후 내가 밭으로 데려가 줄게. 진화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내일 오후에 투자자 미팅이 있어. 시간 내줘. 동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오후 5시 어린이 수업 잊지 마. 그들의 제안 속에서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그녀는 그들과 함께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갈 것이다. 의미로 가득 찬 다른 어떤 사랑과도 다른 사랑의 이야기. 냉고라 마을의 아침은 밝은 햇살 아래에서 활기를 띠며 새소리와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평화로운 논밭의 풍경과 어우러졌다. 지은은 마을 외곽에 새로 빌린 집에서 일어났다. 그곳은 그녀와 4명의 사랑하는 이들, 민호, 승재, 진환, 동근, 이 함께 나누는 아늑한 작은 공간이었다. 넓고 시원한 방, 창문은 활짝 열려 있고 거친 천막 사이로 은은하게 퍼지는 들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지은은 조용히 문을 닫고 거친 돌로 포장된 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승재가 무릎을 굽혀 물고추 밭을 돌보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보고 기쁨으로 빛나는 눈빛을 보였다. 좋은 아침, 지은. 오늘은 인디언 레드 고추를 좀 더 심어볼래? 그는 닳아버린 천 장갑을 그녀에게 건넸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았고 함께 고추씨를 심기 위해 앉아 땅을 고르고 씨앗을 일렬로 넣었다. 고추 한 그루를 함께 잡고 있을 때 두 사람의 손이 닿았고 그 순간 따뜻함이 그녀의 손끝으로 퍼졌다. 그 후 민호가 나타나 작은 스피커로 카메룬 전통 드럼 음악을 틀며 다가왔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마을 회관에서 민속 춤 공연이 있어. 같이 갈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물론이지. 너가 준 노란 드레스를 입고 함께 가고 싶어. 잠시 후 진환이 수첩과 펜을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오늘 오후에 김치와 농산물 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자를 만날 거야. 이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줘. 그는 지은을 테이블로 이끌며 함께 표를 체크하고 유통 계획을 세웠다. 진환의 세밀한 숫자 처리에 지은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홍수 후의 아침은 지은과 내 남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다. 물은 빠졌지만 홍수의 흔적은 여전히 논밭과 집벽,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승재는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 진흙 속에서 새로 심은 채소밭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너랑 나랑 물 빠지게 도랑 파서 이쪽으로 끌어와야 돼. 내 고추밭 또 물 빠지면 큰일이야. 황폐한 풍경 속에서도 두 사람은 웃음소리를 잃지 않으며 결연한 눈빛을 교환했다. 민호는 물에 젖은 전통 북들과 우산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닦으며 북의 가죽을 점검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오늘 밤 공연은 계속 있어. 북소리가 울려 퍼져야 해. 희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말처럼. 진화는 책과 수첩을 들고 다니며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복구를 위한 예산을 계산했다. 그는 지은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교육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작은 예산과 한국어 수업, 문화 행사를 통해 얻는 수입을 합치면 승재의 망가진 지붕을 고치고 밭을 복구하는 데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숫자에 대한 정밀한 접근 방식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동근은 마을 여성회와 소규모 수리업체와 연락을 취해 공동체 일손을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 각 가정에서 몇 시간을 내어 함께 진흙을 처리하고 옥상 바닥을 다시 깔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 임시로 지붕을 덮는 일을 도와요. 손에 손을 잡고 라는 아이디어 덕분에 마을은 다시 결속되었고 공동의 고통을 나눌 수 있었다. 지은은 마을 사람들과 문화센터를 청소하면서 서울에서의 폭우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홍수가 빠진 지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아 모두가 그토록 기다려온 다문화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작은 강가 옆 땅에 대나무로 부스를 세우고 손수 만든 등불을 걸어두었다. 그들은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북춤 공연을 보고 김치를 맛보고 고추 씨앗 심기 도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민호는 춤 공연을 준비하고 음악을 만들고 작은 연극 대본을 썼다. 승재는 농산물 부스를 담당하며 유기농 채소를 추가로 심어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진화는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며 선물 교환용 티켓을 준비했다. 동근은 인근 학교와 연락해 학생들을 초대하고 학생들이 만든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지은은 포스터를 붙이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지역 여행사들을 초대했다. 축제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 기자들이 촬영을 위해 찾아왔고 그들은 4명의 남자와 함께 사는 한국인 선생님에 대해 궁금해했다. 지은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며 열린 가족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책임을 보세요. 외형이 아니라요. 그녀의 말은 기사로 실렸고 비판 대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심지어 존경의 마음을 보냈다. 축제는 맑은 날씨 속에서 열렸다. 민호와 춤추는 팀이 무대에 올라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재는 빨간 고추 바구니를 들고 관광객들에게 고추 씨앗을 심고 새 땅의 향기를 느껴보라고 안내했다. 진화는 티켓을 팔며 손님들과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동근은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서 시를 읽고 춤을 추게 했다. 지은은 모든 활동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이들의 웃음과 어른들의 놀란 눈빛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하나의 한국인 관광객이 인터뷰를 위해 지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다. 이곳에서 계속 지내고 싶은 이유를 나누어 줄 수 있나요? 지은은 대답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집의 일원입니다. 함께 홍수를 넘고 축제를 열고 음식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여기서의 사랑이 저를 여기 있게 만들었어요. 이 인터뷰는 여행 채널에 방송되었고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댓글로 책임 있는 여행, 정신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지은의 마음에 감동을 전했다. 축제 이후 주최 측은 수익이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마을 학교의 책과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은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작은 도서관이 시작되었고 서울에서 가져온 한국 만화책과 이중 언어인 베트남어 영어로 된 책들이 어린이들에게 읽히기 시작했다. 동근은 도레몽 한국어 버전을 읽어주며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방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화적 혁신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은은 한국에서 온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딸, 나는 앵골라에서의 축제의 뉴스를 보았어요. 너는 행복해 보였고 자랑스러웠어요. 너는 새로운 가족을 찾은 거지. 그렇지? 하지만 엄마는 걱정돼. 네가 선택한 4명의 아들들이 정말로 유일한 선택인지. 하지만 엄마는 너를 믿어. 편지를 읽고 지은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답장을 썼다. 엄마, 나는 혼자서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4명이 같은 이상을 공유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는 여전히 엄마의 딸이고 엄마는 내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에요. 나는 엄마가 내 다채로운 사랑을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축제 이후 한 한국의 비정부 기구가 작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지은을 아프리카에서 문화대사 겸 커뮤니티 리더, 경험을 나누는 포럼에 초대했다. 지은은 4명의 사람들과 상의했다. 내가 가면 프로젝트가 더 확장될 수 있고
도서관에 더 많은 책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더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축제를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정, 비자, 비용 등의 압박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프로젝트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 절차가 필요했다. 진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도서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야 해. 네가 가면 내가 먼저 책임을 지고 시작할게.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 마.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어.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장기 지원을 위한 서류를 준비할 거야. 너도 내 인맥을 활용해서 후원자를 구할 수 있잖아. 마침내 지은은 한국 기관이 제공하는 아프리카 커뮤니티 도서관 연구 단기 장학금을 받았다. 임시 열람실 2칸을 더 지을 수 있는 소정의 지원금도 함께였다. 이 반가운 소식에 모두가 환호했다. 정말 멋져. 우리 프로젝트의 큰 도약이야. 한국 방문은 2달 뒤로 예정되었다. 출국 전 지은과 4사람은 작은 파티를 열고 노래와 춤을 나누며 그녀에게 방명록을 선물했다. 방명록 마지막 장에 민호가 썼다. 영감 가득한 여정이 되길. 승재는 적었다. 네가 돌아올 때쯤이면 채소밭이 더 푸르러올 거야. 진화는 당부했다. 우리 이야기를 내 고향으로 가져가줘. 동근은 살며시 그림을 그렸다. 언제나 언어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날 밤 지은은 노트북 화면 너머로 모두의 사진을 바라보며 늦도록 깨어 있었다. 내 남자의 얼굴,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된 은 그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번에는 우리의 작은 삶 전체를 지참할 거야. 가족은 문서가 아니라 서로를 나누는 수많은 심장의 고동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작은 방의 희미한 불빛이 사라지고 노트북 화면이 어두워지며 더 넓은 꿈들이 펼쳐졌다. 외딴 고아원, 오지 마을에 열린 도서관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앵골라로 돌아가 5 특별한 이들의 사랑과 열망의 불꽃을 이어갈 그날을. 문화 연결, 공동체 구축, 그리고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는 여정은 계속된다. 2달 뒤 지은은 그 열망을 품고 서울로 향할 것이며 더욱 단단한 발걸음으로 카메룬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리적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혼인 서류가 없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경계를 넘어선 사랑의 증거이다. 앵고라 마을의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풍경 속에서 지은은 커뮤니티 회의를 마친 후 나무 의자들을 정리하는 4명의 동반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승재, 민호, 진환, 동근의 눈빛 속에는 신뢰와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들은 함께 나아갈 것이다. 몇 초간의 고요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심장이 마을의 고동과 함께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벌레 소리, 덩굴 식물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멀리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승재 쪽으로 갔다. 그는 의자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유니세프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지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난달 유니세프는 도서관과 커뮤니티 학습 공간을 지원할 의향을 보였지만 법적 대표자를 요구했다. 그들은 개인 명의로 등록하길 원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이 이 과정에서 제외되는 걸 원하지 않아. 승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민호랑 진환이랑 얘기했어.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서명할 거야. 비록 부부라고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로 뭉쳐 있잖아. 유니세프는 형식보다는 결과에 더 신경 쓸 거라고 믿어. 지은은 눈을 깜빡이며 눈물이 길게 흘렀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다가와서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울지 마. 서울에서 할 토크쇼도 계획해야 한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화는 웃으며 서류를 들고 말했다. 장기 재정 계획안을 완성했어. 유니세프에서 $5,000 지원을 받으면
마을에 작은 기금을 더해서 도서관을 최소한 2년은 운영할 수 있어. 나머지 부분은 커뮤니티 펀딩 플랫폼을 통해 추가로 모을 거야. 동근은 마지막 의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말했다. 지역 대학과 연락을 취했어. 그들이 학생들을 보내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도록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하면 토크쇼는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인력도 확보할 수 있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석양 아래 5사람은 혼인 증서에 의한 정의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약속에 따라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홍수에 대한 걱정, 사회적 비난, 편견은 점차 뒷전으로 물러났다. 그들 앞에 펼쳐진 길은 멀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등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특별한 가족이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다. 가벼운 짐에는 프로젝트 서류, 카메룬 무늬가 들어간 현대적인 한복 몇 벌, 그리고 그녀가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일긴장이 담겨 있었다. 차를 타기 전 그녀는 4명의 동반자가 마당을 쓸고 있는 새 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다녀올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민호는 다가와 그녀에게 비상금 통장이 담긴 작은 가방을 건넸다. 이거 가져가. 필요하면 쓰고. 너무 걱정하지 마. 승재는 그녀를 꽉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기적을 만들었잖아. 네가 돌아올 날을 기다릴게. 진화는 전화를 들어 비디오 전화를 거는 제스처를 했다. 매일 밤 영상통화할 거야. 꼭 기계 켜놓아. 동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온라인 강의를 추가로 등록해서 원격으로 지원할 거야.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4명의 그림자가 지은의 시야 속에서 흔들리며 사라졌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떠나면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면 앵골라 마을의 풍경은 새로운 조각들을 더할 것이다. 확장된 도서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실, 심지어 한카 문화 교류의 활기찬 행사들까지. 밤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창가에 앉아 아래를 비추는 빛의 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으로 토크쇼 슬라이드를 확인했다. 제목, 경계를 넘는 사랑, 한국과 카메룬 사이에 열린 가족 이야기. 그녀의 입술에 흐릿한 미소가 번졌다. 마을에서의 프로젝트 발표 파티가 떠올랐다. 4명의 동반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행사를 발표했다. 관객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고 그중 놀란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응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불빛이 비추는 달빛 속 그들이 각자 구운 감자를 나누며 꿈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던 밤들. 모든 것은 그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지구 반대편을 향해 떠날 수 있게 해준 든든한 정신적 짐이 되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지은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직에서 온 초청장을 덕분에 빠르게 절차를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밝은 불빛과 차가운 공기는 그녀를 맑게 했다. 가방 속에는 이렇게 급히 쓴 일기장이 있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내일 그녀는 100명이 넘는 초대 손님들 앞에 설 것이다. 유니세프 대표, 언론인, 문화 전문가, 아프리카 유학생들,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4명의 남자, 1명의 여성, 그리고 같은 심장 박동을 가진 5개의 마음. 그녀는 완벽한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열기를 바랐다. 사랑은 단순히 양방향 관계가 아니라 틀을 넘어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 성공한다면 도서관 프로젝트는 카메룬의 2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4명의 동반자가 있을 것이다.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요한 밤, 지은은 눈을 감고 각 사람의 미소를 상상했다. 그녀는 믿었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녀의 가족은 굳건할 것이다. 경제석 창문을 스치며 화면의 마지막으로 나타난 문구가 보였다. Together, we rewrite the meaning of family. 함께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쓴다. 그리고 내일 그 이야기는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공항에서 동료들과 작별을 하고 택시에 올라탄 지은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차 창문을 통해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도시는 언제나 화려하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오늘 그녀의 느낌은 그때와 달랐다. 회의나 긴급한 업무를 준비할 때의 긴장감이 아니라 오늘은 마음속에 더 큰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다.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다. 호텔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거울을 보았다. 그 속에서 그녀는 많은 시련을 겪어온 한 여성이자 전통적인 틀에 맞지 않는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온 여성을 봤다. 그녀는 자신이 왔던 나라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서는 그녀와 같은 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공간에서는 그녀는 개방성과 이해,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기회를 느꼈다.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토크쇼를 준비했다. 이번 토크쇼의 주제는 다양하고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가족 형태와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가족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4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함께하는 가족이다. 각자는 다른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늦은 오후 회의실에 들어서며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무 붐비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그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있었다. 연구자들, 국제기구 대표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젊은 사람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대 위로 올라갔다. 군중을 바라보며 약간 긴장된 마음을 느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부엌 옆 불 앞에서 나누었던 대화들, 웃음소리, 그리고 눈물. 그녀는 이제야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시간임을 알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은이 말을 시작했다. 오늘 저는 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즉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사랑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발표 자료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의 틀에 맞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4명의 남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들 각각은 저에게 특별한 점을 가르쳐 주었고 매일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술을, 다른 한 명은 농업을, 또 한 명은 비즈니스를, 마지막 한 명은 지역사회 리더로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각자는 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저도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그녀는 청중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마치 이제껏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그녀는 이 순간이 자신이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았다. 숨길 것이 없었다. 한국 여성으로서 카메룬에 왔을 때 저는 사랑과 가족에 관한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지은은 잠시 멈춰서 군중 속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거운 침묵을 느꼈지만 동시에 공감과 열린 마음도 느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즉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각 가정은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랑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항상 그 길을 찾고 존재하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제 가족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곳입니다. 매일 저는 사랑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질 수 있으며 사회가 설정한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연설을 마칠 때 공기 중에는 묵직한 여운이 남았다. 모든 사람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사람들이 사랑과 가족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비록 자신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것이 대화를 여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무대에서 내려가면서 앞쪽 좌석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진실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사랑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자신의 특별한 가족을 만들고 전통적인 틀에 맞지 않는 관계를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인정이었다. 토크쇼가 끝난 후 지은은 가벼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힘들고 고된 길이라도 그 모든 발걸음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때 그들은 함께 이 가족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바친 사랑과 인내로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의미 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공유하여 함께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발견해 보세요.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